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내년 정권 탈환까지 노리는 야권의 최대 과제는 뭐니 해도 단일화인데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야권 단일화 등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처음 제안한 연립지방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이죠. 오세훈, 나경원 네, 예비후보가 화답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기대했던 반응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가 단순하게 후보들을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야권의 지지자들, 더 넓게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단일화여야 되고 네. 그런 단일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서 공통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향후에 펼쳐나갈 서울시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펼쳐나갈 부분들을 서로 선별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향후에 서울시정을 연립으로 추진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껏 저희 국민의당에서 주장을 해 왔는데 이제 국힘의 주요 후보들이 화답을 해주어서 야권 단일화의 새 단계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공통된 과제 또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연립 지방정부가 우리에겐 좀 낯선 개념인 것 같아서 네. 일부에서는 좀 모호한 개념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의원님 조금 쉽고 분명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연립정부라는 부분은 네. 그 두 개 이상의 정당에서 단일화된 후보를 선출하면은 이 연립정부라는 개념은 반드시 네. 함께 구성을 해야 되는 개념인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공약과 정책을 집행하는 그러한 시정이고요. 네. 그 공통의 부분을 추진 집행함에 있어서 넓은 인재풀로 유능한 인물을 등용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 정책에 있어서 함께 서로 뭐 모으고 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인사에 있어서도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주요 핵심 인력 구성을 인적 구성을 함께 노력한다. 이것이 뭐 국가적인 연립 정도 되게 그 인사의 연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인사의 네. 연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서로 다른 세력이 힘을 모으는 연대하는 과정의 방법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네. 보다 유능한 인재를 음. 두루두루 살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세훈 예비 후보가요, 국민의힘 예. 제안을 받아들인다면서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네. 권은희 의원님께서 공동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요것은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서울시를 나눠 갖겠다는 뜻이냐라고 음. 비난을 했는데요. 예. 그런 비난을 불러일으킬 그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용어가 줄 수 있는 오해는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음흠. 어, 시정에 관여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그 지분을 갖는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취지인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지분을 갖는 것은 전혀 아니고 누군가가 마지막에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시고 만약에 그분이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 인적 구성 정책 구상 집행에 있어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도의 관여와 어떤 정도의 공동의 연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능하면 사전에 네. 이 공통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서로 아, 선별을 내서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집행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능하면 음, 선거 전에 구체화해서 시민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한 초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 계속 강조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려면 단일화 협상을 할 때에 네. 그와 동시에 혹은 따로 연립정부에 대한 그런 어떤 조건들,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 회동도. 후보 단일화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예. 정책에 대해서 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네. 그리고 그 MOU에 대해서 서로의 실천 의지를 밝히는 음흠. 그런 방법으로 이 단일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2113님께서 문자를 바로 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정책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면 네. 단일화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네. 지금 현재 예컨대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이것은 충분한 공급이 있어줘야 되고 네. 충분한 공급이 또한 그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를 위해서 민간과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등 이 음. 공통점이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공약 사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이미 발표한 공약 등의 공통 분모가 많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금태섭 예비 후보와 안철수 대표께서 단일화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무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단일화 협상 과정을 통해서 2월 15일, 25일 두 차례 이렇게 TV 토론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협상 이후에 선관위에서 설 연휴 직전에 그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이 TV 토론을 한 차례만 허용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했고 네. 그러한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다라는 것을 저희 국민의당에 알려왔습니다. 음,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이 유권 해석을 참고해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네. 그런 수정 과정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하자라고 금태섭 후보 측에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그 제안을 금태섭 후보가 예비 후보가 받아들여서 결국 2차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원래는 25일에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25일 2차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선관위가 참고로 제시한 유권 해석에 따르면 1차례만 허용한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어서 예. 2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네, 목요일에 TV 토론을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오후에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예비 후보 간의 TV 토론은 18일 목요일 1회만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네. 선관위에 추후 야권의 단일화 부분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유권 해석 의뢰를 네. 질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금태섭 예비 후보와의 1회 TV 토론, 그다음에 또다시 TV 토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선관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추가적으로 선관위 그 부분에 확인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다만 선관위는 기존에
예전 2002년도 사례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이 두 가지 이익을 조화시켜서 네. 한 차례에 한해서 방송 토론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단일화 후보와 다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토론 이 부분이 각각 한 차례씩 허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나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선관위 네. 확인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들으셨겠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요. 오늘 TV 토론 무산이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다. 혼자 살려다가 모두 죽는다. 이런 조금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지지자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시고 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그 기호를 가지고 야권 단일화에 참여하는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안철수 후보에게 김종인 위원장이 사강으로 이렇게 안철수를 죽이려고 하다가는 야권 모두가 죽는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또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사적인 감정이 포함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유자재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왕의 TV 토론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답변 면에서는 결코 어떤 후보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후보의 모습이었고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 시민들께서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후보보다 진실하게 시민들에게 답변하는 후보에 대한 그 기대가 더욱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많은 자영업자께서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국민의당의 제4차 재난지원금 입장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쉬운 점은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방역 수칙에 따른 규제에 따른 피해에 따른 보상 이렇게 인과관계가 설정돼서 방역 수칙을 제시할 때 사실 함께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제시되지 못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방역 수칙대로 비과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보상은 보상대로 불충분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재난지원금은 한계 상황에서 시급하게 빨리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상황인데 네. 보다 과학적인 방역 수칙을 제시를 하면서 예. 이와 관련해서 연관된 보상을 함께 제시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에 맞춰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